리플랩스,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시장과는 크게 당장 관련은 없지만 향후 1, 2년, 최소한 1, 2년 정도 리플의 XRP의 미래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실마리 혹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인터뷰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니카 롱 사장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트렌드다. 즉,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중심이죠. 근데 어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내년 2026년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망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커스터디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익스포저 확대, M&A, AI 융합도 중요한다는데 중요한 건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커스터디. 여러분들 커스터디가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클래러티 법안이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원래 올해 안에 될 전망이었는데 그게 이제 연기가 되어서 아마 내년 1월, 2월 사이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 클래러티 법안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고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증권의 규제를 입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증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법안인데, 이것이 된다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암호화폐는 더 이상 법 외의 존재가 아니야. 사실 지금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불법적인 요소와 탈법적인 요소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왜 규제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법 외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현물이 됐건 ETF가 됐건 파생 상품이 됐건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건 거래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법 외의 존재로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대다수의 기관들은 주저주저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실험 삼아서 이렇게 일부 베타 테스팅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명확하게 미국 정부가 규제 승인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 자산이 되는 거고 합법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겠습니까? 기관들의 투자가 더 증대하겠죠. 왜? 합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기존에도 베타 테스팅용으로 조금 투자하던 기관들도 이제 대규모로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안 하던 기관들도 투자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기관이 더욱더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제 내년이 될 텐데, 왜? 클래러티 법안이 1월, 2월 중에 통과가 될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올 때 뭐가 중요합니까? 커스터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샀어요. 그거를 암호화폐 기관들이 직접 보유합니까? 버킷에, 디지털 주머니에 보관을 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를 어디에다 보관하냐? 그게 커스터디입니다. 이렇게 특히 개인들도 있지만 아주 덩치가 큰 볼륨의 물량의 이 암호화폐를 어디에다 보관해 둘 거냐? 그거는 커스터디다. 그래서 특히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전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내년부터는 이 커스터디 시장이 클 것이다라고 모니카 롱 시장은 전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커스터디가 발전하게 되는, 그 다음에 AI와 블록체인이 융합하게 되는,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M&A들이 활발하게 벌어질 2026년에 중요한 거는 XRP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이게 아주 고민거리였죠. XRP와 RLUSD는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모니카 론 시장은 뭐라 그랬냐면은 RLUSD, 즉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이나 개인들의 국제 거래의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XRP는 뭐냐? 백엔드 자산일 것이다. 백엔드라는 게 뭐예요? 일반 사용자, 일반 기관이나 개인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XRP 레저 그리고 RLUSD가 움직여지는 이 블록체인을 모두 뒤에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RLUSD가 막 움직여 나가요. 이 안에서 블록체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 뭐로 해결을 해야 돼요? XRP로 해결을 해야 돼요. RLUSD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XRP는 백엔드 자산인 거예요. 그리고 RLUSD는 뭡니까? 프론트엔드 자산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죠. 소비자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산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XRP가 RLUSD가 서로 간에 서로를 죽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예요. RLUSD가 잘 되면 잘 될수록 XRP 소비가 더 많아질 거고요. XRP가
이것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브릿지 자산으로 역할을 하면 할수록 RLUSD의 활용성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모니카 롱 시장이 정확하게 시장에서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 그 편향된 판단들을 모니카 롱 시장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정확히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거는 다르죠. 이래서 XRP의 현재 시장의 가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더욱더 움켜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빚내서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다면 지금 XRP 사기엔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왜?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로 010-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